자, 여러분이 풀어보셨던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행정벌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정벌.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고. 자,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 할 수 없어. 맞아요, 여러분. 질서벌은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이라 할 수 없고. 자, 여러분. 죄형법정주의라는 것은 무엇이 죄가 되고 무엇이 그에 따른 형벌은 뭔지를 자,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야 된다. 법률로서 정해야 된다. 이게 죄형법정주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죄형법정 규율에 형벌이 아니니까 형벌에 적용되는 거가 죄형법정주의인데 규율 대상이 되지 해당하지 않겠죠. 자, 맞는 말이고 2번 행정형벌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가하는 처벌로 법인으로서 행정법상 의무자인 경우 자, 이게 중요한 말이죠. 법인이 법인으로서 행정법상 의무자인 경우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벌의 성질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그 법인 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행정법에 관한 그 범인의 범죄 능력이 인정함이 일반적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의 경우에는 범죄 능력 및 형법 능력 모두 부정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일단 여러분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두 가지 범죄 능력하고 우리가 범죄 능력과 그다음에 형벌 능력을 따로 봅니다. 따로 봐요. 그래서 범죄 능력은 법인 같은 경우는 없다라고 봐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마찬가지예요. 즉,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얘기하죠. 양벌 규정.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말입니다. 2번이. 이 뒷부분이 정리가 좀 돼야 돼요.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보겠습니다. 과태료 재판은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과태료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 결정으로 한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판결이 내려지면 항소하거나 상고하는 거죠. 항소, 상고를 하는데 결정은 항고를 합니다. 한 번 더 하면 2심에서 3심 갈 때는 우리가 재항고라고 얘기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즉시 항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 재판의 경우에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는 거 중요하죠.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거,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는 거 다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 미리 과태료의 원인이 되는 자, 사실, 그 다음에 금액, 그 다음에 적용 법령 요 세 가지가 통지돼야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10일 이상도 챙겨주세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한 10일을 줍니다. 의견 제출을 10일 동안 하지 않으면 의견 없는 걸로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번. 자, 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제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의무자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렇죠.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행할 행위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으로 자, 여기서 얘기하는 대체적 자기 의무는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한정한다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한정한다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되셨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행정청이 대집행에 대한 계고를 함에 있어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대집행을 행해야 내용 범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내용과 범위가 반드시 계고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전후에 송달된 문서, 철거 명령과 통지서 정도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족하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자 대집행 영장의 통지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는 절차를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계고와 통지는 생략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계고와 통지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4번. 자, 개발제한 구역 내에 건축물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 자, 여러분,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이행강제금도, 자,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죠. 그거는 이중부가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절차법이에요. 공청회는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이런 말이 중요하죠, 여러분. 널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는 여러분 공개청문회의 약자라고도 봅니다. 그렇죠? 공개적인 방식으로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것 필요가 있을 때 개최하는 것이 공청회입니다. 아시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정응원 우리 언제 했었지? 최근에 한 것 같은데. 예상문제 할 때 했었나요? 우리 행정응원이라고 하는 건요. 뭡니까? 누가 막 응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행정청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 상호간의 업무와 관련한 협력입니다. 협력. 자, 그 다음에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꺼야겠다. 자, 복무를 관하여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가 틀렸어요, 여러분. 여기가.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맞죠? 자, 다시. 여기서 중요한 건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 그러니까 협력을 요청한 쪽에서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휘 감독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번이 틀렸습니다.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는 게 당연하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그 부담 금액 및 부담 방법은 응원을 행하는 행정청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되는데 이게 틀렸어요. 이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협력하는데 저쪽에서 나는 이제 협력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했고 여기서 협력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그 협력을 해준 데가 100만 원 들었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 주고 이런 게 아니라 협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여. 그래서 자, 요청한 행정청과 그다음에 행하는 행정청이 자, 없애도 나오네.
어떡하지? 행하는 행정청의 뭐요? 협의. 아시겠죠? 요청한 행정청과 행하는 행정청의 협의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죠, 여러분. 요거. 자, 송달이 불가능하여 관보 또는 공보 등이 공고한 경우에는 자, 공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14일. 14일 중요하죠. 14일 경과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되어야 될 경우에는 뭐 공고한 경우 달리 정해서 공고할 수 있죠. 자, 여러분 도달주의 원칙이죠. 자, 특정인에게 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불특정인에게 할 때가 있죠. 불특정일 때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일반 처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특정인에게 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우편, 그 다음에 교부,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그 다음에 공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공고합니다. 공고. 자, 그러면 특정인에게 공고할 때는 언제 하는 거야? 송달이 어려울 때. 송달 불능시 공고 방식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날짜가 달라요. 이게 5일 후, 고시공고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고, 이거는 14일입니다.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특정인한테 해야 되는데, 특정인이 주소불명의 상태거나 송달이 불가능해서 공고 방식으로 할 때는 14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지만, 자,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것은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 우편에서는 뭐가 중요할까? 보통 우편은 도달되었다 보지 않고, 등기로 하면 도달되었다 보죠. 그 다음에 교부는 언제? 뭐를 꼭 받아야 돼요? 수령 확인서를 받아줘야 되죠. 교부는 나눠준다는 얘기고. 정보통신망은 그냥 하면 돼요? 동의를 받고 해야 돼요? 동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지정을 받아줘야 되죠. 지정을 해줘야 되고, 언제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 요 세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14일, 맞네. 이렇게 챙겨두셔야 돼요. 송달이 불가능해서 공고한 경우구나. 자,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 변경. 개발제한구역 내예요. 개발제한구역 내. 자, 여기서 그냥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에요. 우리 아까 개발제한구역 내 그 용도 변경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아까 이것도 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 변경을 하니까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이행강제도 받을 수 있잖아. 그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지. 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허가를 할 땐 이때 용도 변경, 건축물 용도 변경은 여러분 예외적 허가에 해당합니다. 자, 예외적 허가는 기본적으로 기속일까요? 재량일까요? 재량이죠. 재량입니다. 그래서 이 기속행위는 틀렸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농지처분 의무 통지. 농지처분 의무 통지. 농지처분, 여기서 처분은 뭐 처리해야 한다, 팔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농지를 처분할 때 의무적으로 통지를 해야 돼. 농지를 처분할 때 의무적으로 통지를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농지가 중요해, 처분이 중요해, 의무가 중요해, 통지가 중요해. 이게 중요해. 의무라는 것은 꼭 해야 된다는 거지. 꼭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냥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게 아니야, 이거는.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거야. 안 하면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의무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응? 자, 그러니까 이거는 권력적일까요? 비권력적일까요?
권력적이겠죠. 그러니까 행정처분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 그러니까 이거 따로 여러분 그냥 외워두세요. 농지를 처분할 때 의무적으로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상 여기서 중요한 말은 영업자 쥐승계 신고죠. 그러면 종전의 영업자에게는 불이익 처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등을 거쳐야 된다. 이건 뭐 여러 번 봤죠. 자, 그 다음에 4번. 여러분 부담을 부과할 때 일방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협약의 형식으로도 할 수 있죠. 협약의 형식으로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틀린 것은 1번.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존속력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존속력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형식적 존속력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 존속력이라는 게 있죠. 형식적 존속력은 네 글자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불가쟁력이라고. 불가변력이라고 얘기하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 불가증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불가변력이 발생하면 안 되고 뭐 발생해야 되고 이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불가변력입니다. 처분청에 미치는 효력 당연하죠. 그 다음에 불가증력은 자, 상대방 및 이해관계 맞죠? 자, 불가변력은 직권 취소를 못한다는 거고 불가증력은 쟁송 취소를 못한다는 거고. 자, 불가증력이 생긴 경우에는 불가증력이 생겼다 하더라도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항고소송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불가변력의 행위가 당연히 불가증력을 발생시키는 건 아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자,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불가쟁력은 실체법상 효력이 있고 틀렸죠. 절차법상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절차법상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실체법적 효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불가증력이 생겨서 다툴 수가 없으면 해당 처분은 적법하게 되는 겁니까? 위법한 처분인데 위법한 처분이면 다퉈야 되잖아. 그치? 다퉈서 취소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취소를 못해. 그러면 그거는 실체적으로 적법한 게 되나?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잖아. 즉 하자가 치유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즉 불가증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기판력이 발생하나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죠.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아. 즉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가능하다는 거야. 그 얘기는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직권 취소, 그러니까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다툴 수 없는데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 불가증력 발생과 모순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예. 그것은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증력은 형식적이다. 그 다음에 불가변력은 실질적이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챙겨두시길 바랄게요. 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이라고 있는데요. 비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하는데 특이하죠.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합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법령에. 행정심판법에. 특이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합니다. 이런 거를 성임지적이라고 하는 거야.
행정심판을 할 때도 성인지적 사고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별에 대한 고려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번. 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그 다음에 상임위원, 그리고 위원장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해서, 자, 그래서 인원이 틀렸죠? 15명이 아니라 몇 명? 9명. 헌법재판소 몇 명? 우리 행정법 시험에는 안 나올 거야, 아마. 9명이야. 중선관위 몇 명 같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기도 9명이야.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9명. 그러면 9명이 균형의 수예요. 우리 이 상권 분립된 사회에서는 3명씩, 3명씩, 3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9명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여기는, 그러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입법부 3명, 행정부 3명, 사법부 3명 이렇게 해서 구성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헌법재판소랑 중선관위는 그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연결해서 그냥 같이 여러분 알아두시라고. 이 9라는 숫자가, 인원에서 9라는 숫자가 굉장히 좀 균형 잡힌 숫자예요. 네, 미신을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갖고 갑자기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사회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행정심판법 제10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누구에 대한 제청 신청이야? 위원에 대한. 아, 나 저 사람은 피해주세요. 저 사람한테 심판받기 싫어요. 제척 신청을 하거나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네, 그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0명 이내로 위원들로 구성합니다. 자, 여기서 단 중요한 건 여러분 상임위원이겠죠. 그렇죠?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심판법의 약간 디테일한 부분을 해당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처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자, 건설, 지금 국토부 장관이겠죠. 자, 여러분, 여기, 이건 많이 나왔죠, 여러분. 자, 요게 크게 보이면 되죠. 자, 당연히 처분이 아닙니다. 자, 요거는 뭐냐, 그러면 사실행위입니다, 사실행위. 사실행위라는 것은 경계 측량 및 표지를 설치했다고 해서 권리의무 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다. 변화는 어디서 생겨요? 여기서 생기는 거지. 국립공원 지정처분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 그 경계를 측량하고 표지를 설치했다고 생기는 건 아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대방의 행정지도의 취지, 내용, 신분을 제기한, 기재한 내용 및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자, 지금 구술로 하고 있는데 서면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교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자, 2번은 맞고. 자, 2번은. 여러분, 이런 내용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이 내용, 어느 법에 있을 것 같아? 그치, 행정절차법에 있겠지. 여러분, 행정절차법에 행정지도에 대한 절차가 들어가 있다는 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그 다음에 행정지도. 자, 그 다음에 조례, 이건 뭐, 그렇죠? 지평의 매개 없이도 행정처분에 해당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행정계획은, 자, 여러분 제가 행정계획 할 때 여러분한테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성이 없고 도시관리계획은 처분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도시기본이 들어가면 바뀔 가능성이 많고 도시관리는 마지막에 하는 거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계획이, 자, 행정계획은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완전히 지금 틀린 말이죠. 계획이 어떻게 변경이 인정되지 않겠습니까?
자, 항상 행정계획이란 말 자체가 변경을 내재한 개념이죠. 기본적으로. 자, 아시겠죠? 근데 얼마나 바뀔 수 있을 것이냐, 그 변경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처분성을 나누고 고민을 하는 거죠. 변경하지 않는다는 말 자체는 틀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거는 여러분 다 맞추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건 행정법의 1번 원칙과 관련한 판례인데, 그 문제인데, 여러분 뭐 아주 고전적인 거 많이 나왔죠. 제가 이런 말 그냥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일회 훈령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사. 이런 괜찮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일회 훈령 위반하여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단지 일회 훈령에 위반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판사들이. 자, 그 다음에 요정 출입, 이거 옛날에는 요정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룸사롱 같은 유흥주점이에요, 유흥주점. 출입을 적발된 제도라면 면직 처분보다는 가벼운 징계 처분으로서도 능히 훈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해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는 판례가 있죠.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수입 녹용. 근데 자, 0.5%를 초과했어요. 그런데 전량 폐기하고 반송화라는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해당하지 않죠.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 보건은 건강이란 말이랑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뇌물. 그 다음에 음주운전. 자, 비례 원칙 관련해서 우리가 판례가 엄격한 편입니다, 이런 거. 다른 거나 다르게 보건,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된 거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걸 아주 되게 중대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청소년 유해 매체 물가, 이거 만화거든요. 만화 있구나. 만화. 자, 그래서 여기서는 700만 원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화 가게 아저씨가 한 달에 벌면 얼마나 벌겠어? 근데 지금 과징금이 700만 원이야. 그러면 너무 가혹하다. 판례에 그렇게 써 있어. 가혹한 판결이라고. 자, 이거는 가혹하다. 700만 원은 가혹하다. 만화 가게에 700만 원은 가혹하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사법시험 2차 시험에 합격, 자, 요거. 여러분, 꽈락제도, 우리도 꽈락제도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도 꽈락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판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일단, 여러분, 꽈락제도를 둘 것인지 말 것인지는 당연히 재량이겠죠. 그렇죠? 재량이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강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판단 여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네, 판단 여지는 좀 더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거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 거 보면 정당하니까 있는 거겠지, 꽈락제도가. 그리고 또 판례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자, 40점 정도는 괜찮다. 이것도 40점인가 봐. 여기도 40점이었는데 40점 정도인데 뭐 어떠냐. 이렇게 된 거야. 40점 정도 밑으로 되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은 판단 여지고 이 정도 재량은 주어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자, 그래서 9번 내려가겠습니다. 9번. 자, 9번. 자, 여러분 단체 소송이에요. 단체 소송.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단체 소송이야.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단체 소송이 옳지 않은 거. 자, 이것도 약간 디테일인데 이 문제를 통해서 좀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체 소송에서 원고는 자, 변호사를 꼭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돼.
그 다음에 자 요거 단체 소송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적용한다. 아까 이거 뭐랑 비교해야 될까? 아까 우리 개인정보가 아니라 뭐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공개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민사소송법 적용하지 않죠. 근데 이거는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민사소송법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단체 소송에 대해서. 아까 우리 4월 공신일이 4월 모의고사의 19번에 해당할 거예요. 19번에. 자, 공무원 뭐 쭉쭉 보고나가 공개돼서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야 된다. 이게 틀렸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랑 그거랑 약간 좀 결을 달리하는 같은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같은 정보 관련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혹여라도 헷갈리실까 봐 암기하시는데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9번에 3번. 자, 법원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결정으로 단체 소송을 허가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정을 뭐 했다는 거예요? 수락했다는 거지. 그렇죠? 수락하지 않았을 경우, 즉 조정을 거부했을 경우에 소송으로 가는 거지. 소송 안 가려고 조정하는 건데 지금 조정을 수락한 경우에만 소송으로 간다? 이게 뭔 얘기야? 그렇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개인정보 처리자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얘가 분쟁조정의 조정을 수락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그냥 수락하는 거지. 뭐 단체 소송이든 개인 소송이든 뭐든 간에 소송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 소송인데. 왜 3번이 답인지 아시겠죠? 거부가 아니라 수락이라고 해야 됩니다. 수락. 그러니까 수락하지 않은 게 거부니까. 그렇지? 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단체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이것도 챙겨주세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자, 여러분 민중소송하고 기관소송은 자, 여기 자, 요거 뭡니까? 법정주의입니다. 법정주의. 법정주의. 법정주의 또는 뭐 열기주의라고도 얘기해도 되는데 열기주의라고 얘기해도 되죠. 자, 2번 판례는 그 맞아요.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정해진 것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 이런 건 없습니다. 의무이행 심판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자기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자기라는 것도 뭔가를 하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무이행 소송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이것도 너무 쉽죠. 취무부 여기서 끝내야 되지. 당사자는 뭐라 그럴까? 폴더를 달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4번. 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말이 아니야, 지금. 이게 중요한 말이 아니야. 뭐가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민중소송이죠. 기관소송이 아니라. 민중소송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기관소송이라는 건 뭐야? 기관소송. 기관소송에서는 반드시 어떤 말이 꼭 나와야 돼요, 여러분? 기관상호 간에 무슨 문제예요? 권한분쟁 문제야, 권한분쟁. 네가 할 거니 내가 할 거니 문제야. 권한 문제, 이 권한 문제. 이 권한이라는 말이 꼭 나와야 돼. 권한이 있냐 없냐, 혹은 누가 해야 되냐, 뭐 이런 것에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 기관소송이에요, 기관소송. 자, 근데 기관소송도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권한쟁의 심판하는 거는 다 뺀다고 그랬지. 헌법재판소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 내가? 국가기관하고 국가기관, 국가기관하고 지자체, 지자체하고
지자체. 그러면 할 게 없어요. 이런 걸 다 뺀다는 얘기야. 기관소송에서는. 그러니까 기관소송에는 뭐만 해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이 정도만 하는 거야. 이 정도만 법으로서 정해 둔 거예요. 되셨죠? 자, 여러분 좀 빨리 쉬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11번서부터 다시 나가도록 할게요.